이른 아침, 올해 19인 연희 씨는 아직 꿈나라에 있습니다. 지난밤 경기로 잠을 설쳤기 때문인데요. 이런 연희 씨의 손발이 되어주는 건 할머니 갑순 씨. 씹고 삼키는 게 힘든 손녀를 위해 환자용 영양식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위로간을 써온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 됐어요. 나이는 정확히 모르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한 것 같아요. 희소 난치 질환을 가진 연희 씨는 태어나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데요. 수시로 찾아오는 경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갑작스런 경기도 일상이 되어버린 나날들. 그럼에도 매 순간이 두려운 할머니인데요. 알았어, 할머니 여기 있어. 괜찮아. 시크보지프. 경기하려고. 자는 놈 건드리면 경기. 그래서 1분도 못 떨어져 있는 게 계속 여기 앉았다가 섰다가. 데려올 때부터 한 것 같아요. 2살 때. 데려올 때부터. 그때는 더 심했죠. 이렇게 있지도 않고. 수시로 업고 다녀야 되고 수시로 병원에 뛰어야 되고 119 불러야 되고.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삶. 24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조금 남았구만. 우리 애니가 오늘은 경기도 않고 밥을 잘 먹어요. 착해요. 소연이 착하지? 많이 먹어. 안 아프면 좋겠어요. 그치? 아픈 손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온 지도 18년째. 맛있어? 엄마?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차도를 보이지 않으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요. 뇌둔증이라고 하던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수술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뇌전증 중에서도 가장 심하다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이 때문에 중증 지적장애까지 갖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 더 안쓰럽기만 합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데 연희 아빠하고 안 산다고 오늘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연희 엄마가. 그래서 이유를 막문하고 그냥 놓고 갔어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고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이혼한다는 통지서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뭐 1년, 2년 이게 이제 설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0년이 왔어요. 아예 아빠가 있잖아요. 아예 아빠도 애를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사실상. 몸도 안 좋고 충격도 받고 우울증도 생기고 이제 나이 층아를 만나서 좀 저기 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연희를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고. 부모를 대신해 늘 최선을 다하는 할머니. 하루에 2번 약을 챙기는데도 대충이란 없는데요.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긴 한 15가지 종류 같아요. 다 빵고수니까. 이 약도 아무나 못 타요. 그러니까 힘들어갖고. 이게 대마 오일 약이고. 경기에 좋다고 해서 먹이는 거예요. 경기에. 그래서 그걸 한 4년? 4, 5년 먹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해서 많이 경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먹이고 있죠. 난치성 환자에게만 처방되는 의료용 대마 오일.
비싸고 까다로운 약이지만 덕분에 연희 씨 상태도 많이 나아졌는데요. 약을 먹읍시다. 약을. 하지만 약마저도 배에 삽입한 위로간으로 먹여야 하는 처지인데요. 선명한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할머니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녀만을 위해 달려온 세월. 이제 이른인 갑순 씨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힘들죠. 처음에 올 때는 그냥 50살이니까 그냥 좀 괜찮은 일 하고 이제 없고 일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 차가 20대고 나는 70대가 넘고 그러니까 모든 면 다 힘들죠. 내가 벅차고 힘들고 또 차는 커가고 나는 자꾸 쪼그라지고 나이 먹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게 겁나고 힘들고 이제 무게가 몸이 안 따라주고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좀 힘들지. 아무리 힘들어도 청소는 빼놓지 않는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연희야, 여기는 이모할머니 집이야. 그런데 깨끗해. 너 머리 좀 빠지지 마. 그렇지? 항상 깨끗해. 너도 안 아프고 할머니도 안 아프고. 이모할머니 뭐 깽깽대싼 게 되게 싫지?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연희네 집이에요. 근데 이제 연희가 8평 공사 중고 8평짜리 들어갔는데 2층이나 침대도 못 올라가고 용품도 아무것도 못 올라가요. 땅바닥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우리 언니가 와서 보고 기절하면서 그만 방 얻을 때까지 우리 와서 있으라. 나 혼자 있으니까 내가 서울 왔다 갔다 하니까 비었으니까 집 좀 돌보고 그래서 무작정 들어와서 한 것이 이렇게 됐죠. 불편하죠. 불편한 게 많죠.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것도 없고 또 언니한테도 미안하고 조카들한테도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을 꼼꼼한 청소로 대신하는 갑순 씨. 면역력이 약한 손녀 때문에라도 하루도 걸을 수가 없는데요.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못할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야. 어서 오세요. 네. 소연이. 연희야. 잠들었어? 연희 돈 활도보호정 선생님이요. 그래 오셔야 저도 이제 뭐 약을 타러 간다든가 잠깐 볼 일도 있어서 나갔다 와야 되고 그러죠. 보고 잠깐 도와주러 오신 거지. 기저귀 얼마나 있나 한번 봅시다. 아이고. 속기저귀도 별로 없네. 물티슈도 그러고 꺾기저도 둘레 6개밖에 없네. 왜 그러세요? 기저귀가 여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요. 기저귀도 집안 형편도 여유 없긴 마찬가지인데요. 뭐 여기가? 나 연희 기저귀 사갖고 좀 봐요. 예. 놀랄까 싶게 잘 보시고. 예, 다녀오세요. 금방 갔다 올게요.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활동지원사 선생님께 연희를 맡기고 외출하는 길.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많이 구원하면 좋은데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사다 써요. 한 달에 약값, 밥값, 그 기저값 하면 한 7, 80만 원, 6,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70만 원이요? 네. 내 저기 나오고 우리 저 건강보험도 돈 나오고 연희 장애비 나오는 거 갖고 간신간신 버티고 우리 언니가 조금 보태줘서 그냥 간신간신 버티는 거예요. 아, 언니 분께서? 네. 더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니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의료용품 전문점도 오랫동안 거래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많이 덥죠? 많이 덥죠. 여기 여름이니까 한참. 예. 연희는 잘 있고요.
뭐 매일 똑같죠. 네. 잘 있고. 오늘 뭐 건강. 필요하셔서? 기저귀가 좀 모자랄 것 기저귀? 같아요. 네. 어. 속기저귀, 꺾기저귀, 네. 물티스. 토끼저귀하고 속기저귀. 토끼저귀하고 물티저귀하고 한 개씩 뭐몇 개씩 있어? 2개씩 주세요. 개씩? 그래야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멀어도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최근엔 훌쩍 뛴 물가 탓에 의료용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무거운데? 괜찮으세요? 계산. 없는 살림에 큰 부담이 되는 기저귀 값이지만요. 아픈 손녀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니 조금씩 나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있다 또 봐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넉넉하게 쌓아두고 쓰고 싶지만 이마저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기저귀값이 제일 힘들죠. 기저귀값이. 기저귀값이 들어가는 기저귀는 똑같고 한 달에 기저귀값만 해도 한 2, 30만 원 들어가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그것만 해결이 된다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 병원비로 들어간 돈만 1억 5천여만 원. 줄지 않은 빚에 여기저기 돈까지 빌려야 하니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를 양손에 쥔 채 어디론가로 향하는 갑순 씨. 집 가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나온 김에 연인의 집 한번 들렸다 가려고 연인의 아빠네 집 한번 들렸다 가려고요. 왜요, 갑자기? 아니 며칠 전에 아프다고 응급실 가고 어찌고 했는데 보험 선생이 있으니까 한번 나와봤어요. 왔다가 한번 굳어 보려고.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곤 하지만 응급실까지 다녀왔다니 걱정이 되는데요. 아이고, 남자 냄새가 풀풀 나네. 여기가 아드님 사시는 곳이에요? 네. 원래는 여기서 연희도 살아야 되는데 워낙 좁고 힘들어서 연구를 하다가 우리 연희가 오라는 바람에 언니네 집에 들어갔죠. 그 연희 아빠도 맨날 아파서 누워있고 들랑달랑하고 연희도 맨날 누워있어야 되고 하니까 서로가 힘들지. 그래서 그리 갔죠. 지금도 없고 뭐 병원에 갔는 거 어디 나갔나 없어요. 지금도. 며칠 전에 아프다고 연락 왔었죠? 네,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도 못 가봤어요. 연희를 봐야 되니까. 또 그날따라 선생이 쉬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지. 에이, 한 것도 없네. 아픈데 제대로 챙겨 먹기는 하는 건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 비에 고기나 끓여놓고 할란가. 결국 아픈 아들을 위해 미역국까지 끓이게 됐는데요. 이렇게라도 해야 엄마로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하고 어느 때는 울으면서 전화도 오고 그래요. 아드님도요? 안 줬어. 항상 미안하죠. 나도 미안하고 저도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살 길을 막막하고 그러니까 가장 힘들죠. 끝이 보이지 않는 가시밭길에 갑순 씨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갑순 씨는 손녀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 머리 말리고 있어요. 눕기 전에 간식 준비해갖고 여기서 먹이서 넣게. 알았어. 연이 간식 줄여요. 감자하고 목마르니까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갈아 먹여요. 그러면 내려가다가 위에도 안 걸리고 부드러우니까 잘 넘어가고 편해요. 지금 위로가 하고 있는데 입으로 먹어요? 네, 입으로 조금씩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입을 닫아버리면 맛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조금씩. 위로간 수술 전엔 좋아하던 삼겹살도 곧잘 먹었던 연희 씨. 이젠 뭐든 죽처럼 부드럽게 갈아줘야만 그나마 넘길 수 있는데요. 그 예쁜 입으로 이것저것 먹이고 싶은데 줄 건 이것뿐이니 안쓰러운 마음만 더해갑니다. 감자. 큰일 났네. 가래가 왜 끓어? 에어컨 틀어서 그런가? 해봐 연냐. 옳지. 그렇지. 손 있게 넣고 뭐 잡으러 가면 안 돼. 옳지. 그렇게 봐. 가래구나. 큰일 났네. 그냥 이렇게 한미가 잡아준 대로 먹으면 편할 때. 목에 가래가 끼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지켜봐야 하는데요.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 그러니 1분 1초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폐가 80%래요. 폐? 그래서 살에 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조금 먹여갖고 이제 폐로 들어가면 폐렴으로 돌아서잖아요. 위험하니까 이렇게 뻥긋게 조금씩 먹이고 밥 먹이고 또 약을 먹일 수가 없어. 입으로는 그 쓰니까. 그저 사랑하는 손녀가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랄 뿐입니다. 갑자기 창백해진 얼굴과 차가워진 손발. 연희 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선생님 이쪽 손 좀 주물러 봐봐. 엉망이 막 떨어지나 봐. 봐봐. 왜? 지금 포만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거 봐. 그게 또 이제 주물러야 되지. 아파도 해야 돼. 아파? 연이야 아파? 왜 그래 갑자기 또. 근데 안 그러더니 갑자기 또 그러네. 숱하게 겪어온 상황이지만 덜컥 겁이 나는 갑순 씨. 이럴수록 마음을 다잡아야만 합니다. 열 한번 재보자. 어이구 잘해. (36도 8이네) 아직 괜찮은데. 아직 괜찮네. 왜 그래 갑자기? 응? 듣고 싶어? 의사 표현은 안 돼도 눈빛만으로 원하는 걸 바로 알아차리는데요. 하나, 둘, 셋. 아픈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뛴 것만 부지기수. 하지만 이젠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응급실가 뭐 검사가 37만 원이래요. 부담도 없이. 여기 안 가려고. 그래, 찌찌. 찌찌 누가 있냐? 아이고 참. 아이고. 좀 낮아졌네. 내가 이렇게 긴장을 했지. 아이고, 이거 나 때문에 긴장을.
아프지 뭐 그게 맞지? 응? 이제 됐은 것 같아. 한 20%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유지를 잘해야지 않으면 이제 바로바로 응급실로 뛰어야 돼. 그래서 항시 조심하고 공기도 조심해야 돼,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면에 다 그래 똑같은 일치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24시간 지키고 앉았지.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연희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손이 타다. 묻기는 뭐 없어. 여동생과 아픈 조카 손녀에게 흔쾌히 집을 내어준 이모 할머니. 가루가 많이 끓였나? 한 번 뺐어요. 아무리 자매지간이라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그러니 갑순 씨는 미안하면서도 고맙기만 합니다. 안 시럽지. 저것도 안 시럽지. 내용지간이 더 안 시럽지. 괜찮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열이 오릅니다. 그냥 어디 아파? 어디가 아파? 여가 아파? 여가? 연이가 아파? 놔주세요. 할머니가 무슨 놔주세요 이제. 이제. 얘 아팠다.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연희 씨. 그저 애처로워 눈물이 마르질 않는데요. 아닌 게 있다가 떨어졌냐? 이젠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손녀.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항상 지켜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제가 먼저 가는 게 두렵죠, 연희보다. 내가 먼저 가면 연희는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일 좋은 건 한 날 한씩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원은 우리 연희가 먼저 가는 게 소원이고 두 번째는 나도 따라가는 게 소원이고. 그치?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생각하고. 며칠 뒤 무슨 일을 하려는 건지 갑순 씨 분주한 모습인데요. 애니야, 할머니 밑에 분리수거 올게. 잠깐 선생님이랑 있어, 이모랑. 사랑해. 잘했지? 찾아간 곳은 아파트 분리수거장. 연희 장애수당에 노령연금만으론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부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스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이른의 나이에 일할 곳도 마땅치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작은 일거리나마 배려해주는 이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장애를 앓고 있는 손녀딸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돌보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박스 정지서부터 또 빈병 나온 거 모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폐지와 플라스틱을 정리하고 빈병을 받는 건데요. 빈병을 팔아 받는 건 소소한 푼돈이지만 없는 살림에 보탬이 되니 보람도 큽니다. 여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예. 일단은 이제 여기서 알바한다든가 하면 아저씨가 공병을 주시고, 공병? 예. 이제 나머지 가게도 갖다 팔고, 이제 나머지 또 아저씨가 수시로 한 2, 3만 원씩도 줄 때도 있고, 자기 자본으로 해서. 그럼 이제 그 돈 갖고, 예. 그럼 이제 감자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니 항상 고맙죠. 남들에겐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갑순 씨에겐 소중한 일. 그러니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데요.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기운이 나는 갑순 씨.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거 밥 모아놨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모아줬네요. 네. 네. 나온 게 이렇게 애지중지 모은 빈병은 할머니의 귀중한 보물인데요. 오늘은 드디어 빈병을 팔러 가는 날. 덕분에 손녀 간식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덜도 말고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이 상태로만. 오늘도 이렇게 지내고 건강했으면 좋겠다.